오히려 현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각 잡고 가계부의 8번째 시간이에요. 가계부 잘 쓰고 계시죠? 제가 매주 가계부를 잘 쓰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계부를 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소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 소비라는 게 뭔지 그냥 어디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각 잡고 가계부를 쓰면서 행복 소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자산 관리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전에 자산 관리는 한정적인 자원으로 하는 체스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서 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나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거죠. 돈이 체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거나 혹은 자산이 줄어들거나 하겠죠. 근데 이 자산 관리라는 게 체스와 같이 스테이가 안 됩니다. 이 체스는 장기와 다르게 자기 턴에 멈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는 내가 한 수 두고 네가 한 수 두고 내가 한 수 두는데 나는 두기 싫어 그러면은 너 둬 이러면서 왕을 한 바퀴 돌리면서 턴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체스는 턴을 넘길 수가 없어요. 턴을 넘길 수가 없어서 내 차례에는 무조건 말을 움직여야 됩니다. 설령 갔다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그냥 가만히 둔 채 너 둬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체스의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육체가 살아있는 한 이 소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턴을 넘길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 텀을 짧게 1초, 2초로 두면은 내 돈이 멈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텀을 한 달로 둔다? 그 돈이 멈춰 있어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 소비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돈이 뭐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런 2천억짜리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사회의 돈이라는 거의 메커니즘이죠. 돈이 멈춰 있을 수 없고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베리 슈왈츠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테드 강연도 있어요. 이렇게 테드 강연도 있으니까 이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선택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롭기만 하면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니까 만약에 ETF가 100개 있다고 칠게요. 야 100개 중에 골라봐. 여기 투자해야지 네 자산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우리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ETF라는 게 만약에 없었을 때 혹은 ETF가 섹터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지수만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고 쳤을 때 몇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섹터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마비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골라 하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100개 중에 하나 골라 하면은 100개 중에 하나 골라? 2개 골라? 3개 골라? 어떤 거 골라야지? 이러면서 이제 선택 장애가 오는 거죠. 내일 골라야지. 피곤하다. 내일 골라야지. 내일 고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를 고르면은 나머지 거를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2개를 고르면은 나머지 98개를 못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개를 골랐을 때 기대감이 상승한다는 거죠. 내가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골랐어.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선택이겠지라는 기대를 갖겠죠. 나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하지만 그게 최고일 가능성이 적잖아요. 내가 고른 게 매번 최고일 가능성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기대감은 상승했는데 결과는 낮죠. 왜냐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망의 원인이 타인이나 어떤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하나일 때는 그 상품을 골랐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의 문제기보다는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 한 개를 고른 나의 잘못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비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현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깨달았었어요. 제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선택을 했던 게 결혼 준비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식장도 알아봐야 되고 식장을 어디서 할지 양가 부모님한테 막 다 물어보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어느 시간이 좋은지 다 결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웨딩드레스도 보러 가야 되고 그것도 다 입어봐야 되고 그리고 혼수나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하나하나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덕션을 사는데 인덕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골라야 되고 집은 월세인지 전세인지 살 건지 뭐 대출은 어디서 할 건지 어디서 대출을 하는 게 가장 싼지 어디 부동산을 또 이용을 할 건지 뭐 이 매물이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비행편을 이용해서 며칠 날 갈 건지 며칠 갔다 올 건지 거기서 뭐 먹을 건지 숙소는 어디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선택이면 좋은데 한정적인 자원이잖아요. 한정적인 자원으로 최고의 선택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스트레스로 와서 서로에게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저는 소비에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거를 이전에 이미 깨닫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해 오고 있는 사람도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칸쿤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칸쿤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하와이는 비가 와. 그러면은 내 선택에 따른 비가 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선택을 한 내 잘못 때문에 칸쿤을 갈 걸 그랬다. 뭐 비가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는 결혼 준비 때문이었지만 저는 그 전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한 선택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항상 좋게 생각해요. 그걸 농담으로 승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혀요. 그러면은 차 막히네 짜증나네 저 길로 갈 걸 그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길로 갔으면은 아마 교통사고 났을 거야. 막히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신혼여행 갔을 때 비가 왔을 때 비 와서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너무 운치 있다. 언제 비 오는 하와이에 있어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예. 그게 제 삶의 에티튜드예요. 그게 제가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것도 다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마인드겠죠. 예. 왜냐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짜증만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라도 좋게 생각을 하려는 거죠. 소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거는 뭔가 자명한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만들었을 때 가장 고려했던 게 우리가 행복하게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였던 거죠.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도 봤었고 제가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힌트가 됐던 거죠. 돈 쓸 때 최대한 선택을 줄이자. 어차피 돈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그 움직임에서 일정한 방향을 정해주고 나는 고민에서 좀 살짝 빠지는 그렇게 가계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각잡고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이런 예산을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고정소비, 뭐 저축소비, 고정소비 뭐 이런 예산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 돈만 쓰면 돼. 용돈 20만 원? 난 쓰면 돼.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다음 달에 또 20만 원 채워지니까 그때 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잡고 가계부는 이 예산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정해놓고서 돈을 쓰게 되죠.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부모님 경조사비 테이블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각잡고 가계부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이 2번 시트 회사 현금 흐름의 맨 밑을 보면 부모님 경조사비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돈을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해서 분산을 해놓은 게 있어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돈을 드리고 싶잖아요. 예.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 뭐, 네 분 다 저한테는 다 부모님이니까 부모님한테 좀 용돈 드리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벌 수 있는 돈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니까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데 드릴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조카를 만나는데 용돈을 줄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평소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지만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런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하기 위해서 미리 그냥 1년치를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이 1년치 이벤트를 다 정리를 해서 이 날이 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나갈 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드리면 돼요. 만나서 그냥 드리면 돼.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뭐 당기순이익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배정을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계부를 매년 만들게 되잖아요. 매년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처가가 있고 본가가 있어요. 처가가 없는 분들은 뭐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면 됩니다. 예. 지우면 되고, 내가 월 불이백이 얼마일지 일단 정하고 한 달에 뭐 35만 원씩 모아야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계산이 되겠죠. 1년에 42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는 날짜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정한 다음에 그 이벤트가 뭔지 설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바꾸셔도 됩니다. 생신, 뭐 설날, 이거 금액도 본인이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칠게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1월에 35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22일 날 돈을 드려야 돼요. 설날이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 설날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이 이제 금액으로 빠지는 거죠. 이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30만 원이. 그리고 본가에도 드려야 되니까 30만 원 하면 60만 원에 빠지고 나는 25만 원이 부족하겠죠. 근데 그 다음 달은 용돈을 못 드려요. 왜냐면 예산이 없으니까. 근데 기타라는 걸로 해서 부모님한테 어떤 생필품 같은 걸 보내드려요. 만약에 보내드리면은 이제 5만 원씩 측정이 돼 있어서 10만 원이 빠지고 자동으로 35만 원이 매달 적립이 되는 거니까 25 더하기 35 빼기 10 하면은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0원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달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테이블을 짜서 420만 원을 쓸 계획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 기간이 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제 드리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달을 넘기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뭔가 매달 이렇게 드리면서 얼굴도 좀 뵙고 찾아뵙고 하고 싶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매달 100만 원씩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런 거 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달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 회사의 성장이 더뎌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서 즐겁게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미루게 되거나 아예 못하게 되거나 하니까 한정적인 자원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선택의 역설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거죠. 뭐 친구들 만나서 돈을 쓴다? 근데 나는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아, 내가 낼까? 제가 낼까? 누가 낼래? 막 이러지 않고,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티콤의 박용규 씨처럼 아, 저 사람이 내겠지, 나는 안 내야지, 막 신발끈 묶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내가 낼 거면 그냥 내는 거고 마는 거지. 이미 나갈 돈은 정해놨고 우리가 벌 돈도 정해놨고 우리가 불릴 돈도 정해놨으니까 그냥 이 가계부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면은 고민이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있고. 그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단순하게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싶고 그런 삶을 갖고 싶어서 계속 갈고 닦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인드든 아니면 삶의 환경이든 간에 그걸 계속 깎아서 나는 내가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뭔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잡고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뭐 팁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잡고 가계부 계속 잘 쓰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